정희는 영자의 손끝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영자가 민수의 술잔을 따를 때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 같은 것을 살짝 넣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아들의 술에 무언가를 넣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건배하자꾸나. 영자는 태연하게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도 기쁜 마음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가루가 독이라면,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아들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상황이 정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와 민수 모두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을 본 듯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의심한다고 말하면 가족 모두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때 정희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민수 오빠와 먼저 건배하세요. 제가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술을 권하려고 했는데 정희가 갑자기 자신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 저와 함께 건배하시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긴장하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 정말로 술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자신도 함께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잠시 동안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래,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야지. 건배!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고 영자도 주저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녁 6시 정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그릇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세 이 집에 시집와서 벌써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집의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특히 온 가족이 모이는 저녁 식사 시간이면 더욱 그랬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밥상은 언제 차리는 거야? 거실에서 시어머니 영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유리 조각처럼 정희의 마음을 베어내는 듯한 톤이었죠. 지금 나갑니다, 어머니. 정희는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남편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9의 중년 남자가 된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만 서면 여전히 20살 청년처럼 위축되곤 했습니다. 아내보다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남편의 모습이 정희에게는 익숙하면서도 서글펐습니다. 아들,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어머니가 미역국도 끓여놨으니까 많이 먹어라. 영자는 민수에게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희에게 했던 차가운 말투와는 완전히 달랐죠. 정희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영자는 계속해서 민수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정희는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완전히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민수야, 오늘 부장님이 뭐라고 하셨어? 승진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거지? 영자는 아들의 안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우리 아들이 제일 우수하니까 당연히 승진해야지.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승진 소식을 아내인 자신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들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서운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정희야, 김치가 너무 짜다. 다음부터는 소금을 좀 적게 넣어라. 영자가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네, 어머니.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도 간이 안 맞네. 도대체 몇 년을 해도 늘지 않는구나. 친정 어머니가 뭘 가르쳐 주셨는지 모르겠어. 영자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슬쩍 민수를 바라봤지만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계속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정희의 마음을 민수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어떠냐? 맛있지? 영자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두고 정희에게는 맛없다고 하면서 아들에게는 맛을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맛있습니다. 민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민수에게는 맛있다고 하고 정희에게는 맛없다고 하는 이 이상한 상황이 우스우면서도 슬펐습니다. 25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영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내일 아침에 은행에 좀 다녀와라. 통장 정리할 게 있어서 말이야. 네, 어머니. 무엇을 하면 될까요? 가서 알려줄 거야. 복잡한 건 내가 이해 못할 테니까. 영자는 정희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영자가 은행 업무를 자주 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항상 혼자 가서 처리하라고 했죠. 무언가 숨기는 듯한 영자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무슨 통장을 정리하시는 건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영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며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처지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외로이 버티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말입니다. 이 집에 시집 온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죄였을까?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5살 순진한 처녀였던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가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영자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은행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정희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정희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서 웬일인지 술자리 준비를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시어머니가 직접 안주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술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승진 확정됐다고 연락 왔어. 그래서 축하주를 한잔 하려고 하는 거야. 영자는 기분이 좋아 보이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승진 소식을 또다시 시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민수는 왜 항상 좋은 소식을 어머니에게 먼저 알리는 걸까요? 아내인 자신은 나중에 전해 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군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정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도 축하주 한잔 해야지. 이런 날엔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해야 하는 거야. 영자가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됐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영자는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뒤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도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기를 기다렸지만 민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술잔 가져와라.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야. 영자가 정희에게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술잔을 가져왔습니다. 영자는 직접 소주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자가 평소와 달리 무척 신중하게 술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를게요. 정희가 나서려 했지만 영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직접 따르고 싶어. 우리 아들 승진 축하하는 건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해야지.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감동한 듯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영자는 3개의 술잔에 소주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영자의 손끝에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영자가 민수의 술잔을 따를 때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 같은 것을 살짝 넣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정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가 아들의 술에 무언가를 넣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본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건배하자꾸나. 영자는 태연하게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수도 기쁜 마음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가루가 독이라면,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아들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자신을 시험하려는 것은 아닐까? 이 모든 상황이 정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와 민수 모두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빛에서 뭔가 날카로운 것을 본 듯 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를 의심한다고 말하면 가족 모두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면
그때 정희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정말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민수 오빠와 먼저 건배하세요. 제가 사진도 찍어드릴게요.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 술을 권하려고 했는데 정희가 갑자기 자신도 함께 마시자고 제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어머니, 저와 함께 건배하시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긴장하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만약 정말로 술에 무언가를 넣었다면 자신도 함께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잠시 동안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래,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해야지. 건배. 세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고 영자도 주저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술을 마신 후 영자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민수와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정희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의심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영자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하거나 식사 중에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끼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희는 그런 영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영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아들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 안 했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속이 좀 불편했어. 그런데 어제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아. 영자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영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바로 그 술자리가 있던 날부터 영자의 증상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혹시 정말로 그 하얀 가루가 무언가 해로운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영자가 정말로 민수를 해치려 했다면 왜 자신도 같은 술을 마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 영자가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가루 정말 독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려던 걸까? 정희는 속으로 자꾸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영자의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절대 약함을 보이지 않던 영자가 자주 침실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어머니 상태가 정말 걱정되는데 오늘 병원에 모시고 가자.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저도 어머니가 많이 걱정돼요. 정희는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병원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며칠 더 쉬면 나아질 거야. 괜히 병원비만 들고. 그날 저녁 정희는 영자의 방 앞을 지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영자의 방에 그 하얀 가루의 정체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요? 정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영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거실에서 민수와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방 안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장. 어디에 그 단서가 있을까요?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가지 약병들이 보였습니다. 혈압약, 소화제, 관절염약. 하지만 그 중에서 정희의 눈에 띈 것은 라벨이 없는 작은 약병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약병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고 그것은 그날 밤 영자가 술잔에 넣었던 것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약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 어머니. 약이 어디 있나 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약이라도 드시라고. 내 방에서 뭘 뒤지고 있는 거야?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평소 몸이 아파서 약해 보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정희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영자는 정희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았습니다. 이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야. 앞으로 내 방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마. 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희야. 영자가 정희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 본 걸 다 잊어라. 내가 뭘 봤든 뭘 생각하든 다 잊어버려. 그게 너를 위한 일이야.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자가 자신이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으라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영자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위협적인 말과 그 약병의 정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그 가루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영자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위협하는 걸까요?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영자 자신도 그 술을 마셨는데 지금 몸이 안 좋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독이었다면 영자도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상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위협적인 태도는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왜 어머니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신 걸까? 정희는 밤새 이런 생각들과 씨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더 아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영자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아픈 걸까요? 아니면 연기하는 걸까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영자의 위협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몸이 아프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냈고 정희는 그런 영자를 돌보면서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자가 민수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의 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영자의 방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화장대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안쪽,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러던 중 옷장 맨 안쪽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 부동산 관련 서류, 그리고 정희가 본 적 없는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열어봤습니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민수의 이름과 함께 여러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로 보이는 숫자들과
금액들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민수 앞으로 재산 이전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예금 통장명의 변경,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제거해야 한다. 방법을 찾아야 함. 아들이 혼자가 되면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아들 것이 되고 결국은 내 것과 같다. 정희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첩을 계속 넘겨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독성 물질 구입처, 사용법, 증거인멸 방법 등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그날 밤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에 민수의 술에 독을 넣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영자가 어쩔 수 없이 같은 술을 마시게 되면서 자신도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 아픈 것도.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영자가 자신이 준비한 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부분에는 새로운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완벽한 방법을 찾아야 함. 며느리만 따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 정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영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해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정희는 수첩의 내용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 안의 다른 문서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정희가 몰랐던 비밀 계좌와 부동산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구나. 정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숨겨둔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민수에게 물려주되 정희는 배제시키려는 계획이 치밀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부동산이 이미 민수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와 공모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와 민수가 병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급히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정희야, 어디 있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고 오셨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래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네요. 민수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독 때문인데 영자는 의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민수가 믿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정희가 어머니를 모함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일부 재산이 이미 민수 명의로 이전된 것을 보면 민수도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희는 완전히 혼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자리에서 수첩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영자의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정희가 발견한 수첩의 내용대로 영자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정희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고, 특히 음식 준비나 차 끓이는 일을 유독 정희에게만 맡기려 했습니다. 정희야, 내일 우리 큰아들네 가족들이 모두 온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해. 영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네, 어머니. 준비할 게 많겠네요. 정희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수첩에서 본 내용을 생각하면 이 가족 모임이 영자의 새로운 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해야지. 너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 준비하고. 영자의 말투에는 평상시와 다른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의 형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민수의 형 진수와 형수 미경, 그리고 대학생인 조카 2명까지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지만 정희는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조카들이 영자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우리 손자들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영자는 손자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상시 정희에게 보여주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동안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자가 부엌으로 들어와 정희 옆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저녁에 특별한 차를 하나 준비했어. 내가 끓여서 가족들에게 대접해라. 어떤 차 말씀이세요?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 냉장고에 봉지에 담아 놓았으니까 그걸로 차 끓이면 돼. 영자가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 말린 잎사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적인 약초차 재료 같았지만 정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차인가요? 몸에 좋은 약초차야.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정성스럽게 끓여라. 영자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약초를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이것도 수첩에 적힌 계획의 일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몸에 좋은 약초차일까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함부로 신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만남을 즐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정희도 형님 내외분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희야, 그 차 언제 끓여주는 거야? 영자가 정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 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정희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이 차를 가족들에게 대접해야 할까요? 만약 정말로 해로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가족 모임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약초차를 끓이면서 몰래 한 잔은 따로 덜어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증거로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가 우러나자 정희는 찻잔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가족분들,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신 약초차입니다. 오, 어머니가 직접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형수 미경이 기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무슨 차예요? 향이 특이하네요. 조카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몸에 아주 좋은 약초로 만든 차란다. 할머니가 특별히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야.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영자가 자신은 차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도 드시죠.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마셔라. 할머니는 이미 몸에 좋은 걸 많이 마셔봐서 말이야. 영자는 거절했습니다. 정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몸에 좋은 차라면 왜 영자는 마시지 않을까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이 차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 중 한 명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요. 조카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좀 이상해. 속이 메스껍네. 형수 미경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그 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족들이 마신 후였습니다. 어머, 왜 그래?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영자는 당황한 척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그 표정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차를 마신 가족들이 하나둘씩 몸의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수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희, 너 그 차를 어떻게 끓인 거야? 민수가 정희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신 재료로 그대로 끓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영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정희가 뭔가 잘못했나 봐. 분명히 차 끓이는 걸 잘못했을 거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가족들은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희에게 쏠렸습니다. 차를 끓인 사람이 정희였기 때문입니다. 정희, 설마 내가.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희, 정말 모르겠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정말 저는 어머니가 주신 재료 그대로 차를 끓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정희는 간절한 목소리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정희 앞에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준 건 그냥 평범한 약초였어. 도라지, 생강, 대추 같은 것들 말이야. 분명히 정희가 다른 걸 넣었거나 잘못 끓인 게 틀림없어. 정희는 억울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그 약초들이 어디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게 보여주세요. 정희가 마지막 희망을 걸며 말했습니다. 벌써 다 써버렸잖아. 그리고 내가 끓인 차도 다 버렸으니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영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서야 영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자신만 범인으로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정희와 함께 침실에 들어가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정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저는 정말로. 정희야,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가족들이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민수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더욱 억울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실수로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민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이 순간 영자가 숨겨둔 수첩의 내용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내외분들은 정희를 완전히 불신하게 되었고 민수도 아내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정희야, 너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혹시 어머니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야? 어느 날 민수가 정희를 추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어머니가 평소에 좀 엄하게 대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 한 건 아니지. 민수의 말은 정희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부엌에 숨겨둔 그 약초차 샘플을 가지고 직접 진실을 밝히기로 말입니다.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봐요. 저는 그날 차를 조금 남겨뒀어요. 그걸 검사해보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뭐, 차를 남겨뒀다고?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따로 보관해뒀어요. 그걸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정말로 제가 다른 걸 넣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보자. 다음 날 정희와 민수는 보관해둔 차 샘플을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결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에서는 일반적인 약초 성분 외에도 독성을 가진 식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희가 넣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초에 섞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독성 성분은 일반적으로 약초와 함께 자라는 독초에서 나오는 건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섞지 않는 이상 이렇게 농도가 높을 수는 없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검사 결과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그럼 정희가 넣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차를 끓인 분이 직접 독성 물질을 넣었다면 농도가 이것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이 정도는 재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독성 식물을 약초에 섞어서 준 것입니다. 여보,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머니가 준 약초에 왜 독성 물질이 들어 있었던 거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결백해요. 이제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이 결과를 알렸을 때 영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준비한 거네? 미안해, 정희야. 어머니가 약초를 잘못 구별한 것 같아. 영자는 태연하게 사과했습니다. 정희는 영자의 뻔뻔함에 놀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자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자의 진짜 계획을 폭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검사 결과로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후 정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자가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희는 수첩에서 본 내용을 통해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또다시 가족 모임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가족들이 많이 놀랐을 텐데 어머니가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영자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실수할 수 있는 일이죠.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것도 영자의 또 다른 계획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실패한 계획을 다시 시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모든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지난번에 내가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할게. 영자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하고 싶거든요. 정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영자는 어쩔 수 없이 정희에게 음식 준비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영자가 무언가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가족 모임 당일 형님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영자는 최대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초를 잘못 준비해서 여러분이 고생했네요. 영자가 가족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이죠. 형수 미경이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영자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좋은 술이 있어서 가져왔어. 영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 승진 축하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건배하자. 영자는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인 술병을 꺼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또 다른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가 술을 따를게요. 정희가 나섰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직접 따르고 싶어.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거든. 영자는 정희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각자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정희는 영자의 손끝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 건배하자.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영자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희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요. 어머니, 먼저 건배하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영자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희야, 무슨 말이야? 지금이 무슨 때라고.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숨기고 있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자의 수첩을 촬영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신 수첩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뭔데? 며느리를 제거해야 한다. 방법을 찾아야 함. 독성 물질 구입처. 이런 내용들이 어머니 글씨로 적혀 있어요. 정희는 증거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약초차 사건도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독성 식물을 섞어서 준비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민수 오빠를 대상으로 했지만 제가 끼어들어서 계획이 틀어진 거죠. 영자는 당황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혼자서 끄적거린 거야. 진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둔 비밀 계좌와 부동산 서류들도 다 봤어요. 이미 일부는 민수 오빠 명의로 이전해 놓으셨더라고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정희를 해치려고 하신 거예요? 영자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집 재산은 원래 우리 가문 것이야. 며느리 따위가 끼어들 이유가 없어.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정희가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시죠?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체포되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재산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야? 민수는 무릎을 꿇고 정희에게 사과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만 믿고 너를 의심했어.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자가 체포된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자의 모든 범죄 계획이 상세히 밝혀졌습니다.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재산 은닉,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민수는 매일같이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 재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한 것도 자신 모르게 진행된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여보도 피해자예요. 어머니한테 속은 거니까요. 정희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미수와 재산 은닉 등의 혐의로 3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영자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보자, 정희야.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희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는 이 집을 떠나려고 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의로 산 적이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였을 뿐이죠. 정희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어머니 일로 힘들었던 거 알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만 있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희라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다른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민수는 아내의 결심이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혼을 하자는 거야?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서로를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각자의 길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몇 달 후 정희와 민수는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이뤄졌고 민수는 정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정희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민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 후 정희는 작은 찻집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지만 정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는 찻집을 찾은 첫 번째 손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찻집은 정희의 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희는 자신만의 차를 우려내고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 이 차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린 차예요.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정희는 작은 2층 원룸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넓은 집보다도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가끔 민수가 찻집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차 한 잔을 주문하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야. 민수가 떠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보도 건강하세요. 정희는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희는 찻집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며 정희도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직접 키우고 있어요. 정희가 흙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이 찻집 사장님이세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맛있는 차를 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들러보세요. 그 여성은 정희와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습니다. 저도 최근에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분위기 좋은 곳에서 차 한잔 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희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동료애 같은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정희는 찻집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50의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로 살아갑니다. 정희는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